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22회차 통합 필수기로 썸머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알케넬 탄소 이중결합으로 표현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로 들어가게 에틸이라고 그리면 얘가 2에틸 1펜텐이 되겠죠? 예, 2에틸 1펜텐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반응들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머큐리 아세테이트, 그죠? OAC라고 표현하죠. 네. 그죠? 순이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물 집어넣고요. 유기용 메론 THF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큐리 아세테이트는 머큐리 이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리 중간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탄소 단일 결합에 이렇게 머큐리늄 중간체를 만들게 되고, 여긴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로 들어가게 에틸, 그리고 여기는 H, 뒤쪽으로 H, 그죠? 근데 이제 평면의 아래쪽에서도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머큐리늄 이렇게 되고요.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는 H 이렇게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량으로 존재하는 물 분자가 약염비성 친액체이기 때문에 취향기가 많은 쪽을 공격해서 이렇게 골이 열린 반응하면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여기가 OH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맞죠? 여기는 머큐리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그죠? 그러면 여기도 표현을 하면 여기가 OH, 여기가 머큐리,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로 들어가게 에틸,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요까지가 옥시수나 반응입니다.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환원 반응 조건으로 NaBH4 시약을 사용한다 그랬죠? NaBH4를 사용하면 얘는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탄소 순 결합을 뭘로 바꾸면 돼? 탄소 수소 결합으로 바꿔주죠. 예,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기 OH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이고 뒤쪽으로 에틸이죠. 요 탄소에 H가 하나 더 붙으면 그냥 CH3로 그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OH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가 CH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고요. 그죠? 여기 1순위, 여기가 2순위, 3순위, 4순위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S배열이 되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러면 여기가 1순위고 2순위, 3순위, 4순위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얘 같은 건 R이 되겠죠. 그러니까 S하고 R이 몇 대 몇으로? 50대 50으로 섞이는 라세미 혼합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머큐리 이가가 있으면, 그죠? 예, 이렇게 머큐리늄 중간체, 이렇게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때 물 분자가 취향기가 많은 탄소를 공격할 수 있다. 요런 내용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꼭 물 분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알코올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알코올이 아니라 뭐가 되죠? OR이 될 테니까 있어의 제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알콕시수나 반응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반응을 수니가를 이용한 간접수하고 위치 선택상은 무슨 위치를 따른다고 표현해야 돼요? 마르코브니코프죠. 예, 취향기가 많은 탄소를 공격해서 OH기가 H가 적은 탄소에 연결되기 때문에 마르코브니코프예요. 즉 H가 많은 곳에, 즉 이 H가 많은 탄소에 결국엔 H가 연결된 거고요. 그죠? H가 연결된 거고요. H가 적은 탄소에 이렇게 OH가 연결됐기 때문에 마르코브니코프 위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리 중간체를 거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똑같이 2에틸 1펜텐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린 후에 여기다가 이제 BH3를 넣는 거죠.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하면, 그래서 사각형 고리 전이를 거쳐서 씬 첨가할 텐데, 입체 장애가 작은 탄소에 BH2, 그죠? 여기 H, 그러면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더하기 아래쪽에서 접근한 것도 그려주셔야 되니까 여기에 BH2, 그죠? 여기에 H 씬 첨가해 주시고,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들어가게 에틸,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고요.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에요.
네, 정확하게 거울상이기 때문에 라세미 혼합물로 이제 알킬보레인이 만들어진 거죠. 요까지가 이제 고리 전이를 거쳐서 우리가 알킬보레인이 만들어졌고, 오케이? 요런 과정을 여기 BH 결합이 두 개나 더 있으니까 두 번 더 반복해주면 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두 번 더 반복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산화 반응의 조건으로 이렇게 H2O2에다가 OH-를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메커니즘 알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CB 결합 대신에 CO 결합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H, 여기가 OH,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그리고 여기가 H 뒤쪽으로 H,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H, 여기가 OH, 그죠?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그리고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요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거울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이념 50%, 50%에서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산화 반응의 조건을 잘 암기하셔야 되고, 과산화수소의 산소 원자가 알코올의 산소 원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치 선택성 관점에서는 H가 많은 탄소에 OH가 연결됐죠. H가 적은 탄소에 H가 연결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H하고 OH가 요렇게 무슨 첨가했고, 씬 첨가했고, 중요한 것은 뭐죠? 안티 마르코브니코프의 위치 선택성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반응을 공부한 것이 바로 루이스산을 이용한 무슨 수하다? 간접 수하다. 인다이렉트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직접 수화 반응과 간접 수화 반응을 여러분들은 잘 비교할 수 있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마지막 반응인데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여기가 튀어나오게 H, 뒤로 들어가게 H,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이렇게 에틸 있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CH2 카빈을 반응시키면 탄소 단일 결합에 이렇게 CH2 카빈이 삼각형 고리를 만들면, 그죠? 이렇게 평면에 위에서 다가오면 다음 같은 구조를 그려주시면 되고, 평면의 아래쪽에서 다가오면 다음같이 삼각형 고리, 여기가 카빈이었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되니까 요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여기가 얘 같은 경우는 카이랄 중심이 아니네요, 지금. 그죠? 왜냐면 지금 유탄소에 지금 얘랑 다르지만 결국 여기 CH2, CH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면 대칭면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카이랄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구조는 서로 무슨 구조다? 동일한 구조. 비카이랄 화합물로 거울상이지만 포개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그린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CH2, CH2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 CC 결합을 여러분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CH2를 이쪽으로, 여기 있는 CH2를 제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CH2를 이쪽으로 가게끔,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 CH2를 여기로 가게끔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평면에서 그대로 이렇게 싹 회전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유탄소는 여기가 되겠죠. 예, 이때 그죠? 빨간색으로 얘가 되겠죠. 그러면서 포개어질 겁니다. 비카이랄 분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건 아래에서 오건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과정이 여기는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다고 했으니까 파이 전자가 먼저 비어있는 p 오비탈의 전자를 이렇게 줌과 동시에 여기는 이 비공유현상에 치고 들어가서 한 단계로 원 스텝으로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파네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여기에서 이제 CCl2 카빈을 만들어서 반응시켜도 탄소 이렇게 단일 결합의 탄소에 여기 튀어나오게 Cl, 뒤쪽으로 Cl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맞죠? 그리고 여기 H, 뒤쪽으로 H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더하기 이번엔 탄소 단일 결합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여기 Cl, 여기 Cl,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카빈을 이루고 있던 이 탄소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냐? 카이렐 중심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가 CCl2고 여기 CH2가 서로 다른 원자 단위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 단위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하나가 R이면 하나가 S겠죠. 이번에는 이 둘의 관계가 거울상 형성체니까 50대 50으로 뭐가 된다? 라세이 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 메커니즘은 여전히 몇 단계 반응인가요? 여러분 한 단계 반응이란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메틸렌 카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죠? CCl2 또는 CX2 카빈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카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삼각평면 기하 구조로 그리고 비공유자상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주면 되고, 평면에 수직으로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는 이 구조, 그죠? 여기가 H일 수도 있고 여기가 X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카빈의 여러분 중심 탄소의 혼성은 항상 우리는 뭘로 기억하고 있죠? sp2고 비어있는 이렇게 p 오비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카빈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메틸렌 카빈을 만드는 방법은 CH2N2를 뭐 하면 된다? 가열해주거나 빛을 가하면 된다. 그죠? 또는 CH2I2에다가 아연 구리를 여러분 넣어주면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나오면,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 나오면 메틸렌 카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이 CCl2 카빈을 만드는 방법은 CHCl3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OR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산염기 반응으로 CCl3에 마이너스가 될 텐데, 여기서 누가 하나 떨어지고 Cl 하나가 떨어지고 Cl 마이너스 하나가 떨어지면 결국 Cl, Cl 이렇게 카빈의 CCl2 카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카빈을 만드는 조건들, CH2 카빈과 CCl2 카빈을 만들어서 다음 같은 알켄과 반응했을 때 몇 단계 반응으로, 한 단계 반응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2에틸 1펜텐 가지고 7가지의 일렉트로파일을 반응시킨 거예요. 그 일렉트로파일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죠. 자, 탄소탄소 이중결합 이렇게 알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켄, 얘가 친액체 또는 루이스 연비로 사용돼서 첫 번째 반응했던 게 우리가 HX 반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했던 것이 물 분자인데 물만 넣으면 안 되니까 산촉매를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X2를 넣고, 그런 다음에 X2에다가 물을 과량으로 넣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머큐리 아세테이트를 쓰고 물 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NaBH4,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서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산화를 하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런 CH2 카빈 또는 CX2 카빈을 만들어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그죠? HX 첨가, 물 첨가, X2 첨가, X2의 물 첨가, 옥시순화 반응 후 환원 반응, 하이드로보레이션 후 산화 반응, 그리고 사이클로프로파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은 중간체만 제가 빠르게 또 한번 적어보면, 이쪽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 그죠? 탄소 양이온 중간체, 얘 탄소 양이온 중간체, 얘도 탄소 양이온 중간체, 고리형 할로늄 중간체, 고리형 할로늄 중간체, 여기 고리형 머큐리늄 중간체, 그죠? 얘는 고리 전이를 거치죠. 실제로 한 단계 반 고리 전이, 그죠? 여기는 얘도 한 단계 반응으로 중간체가 없어요. 얘는, 그죠? 한 단계 원스텝 반응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위치 선택성을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탄소 양이온은 다 마르코브니코프예요. 그죠? 그래서 친전자성 원자가 H가 많은 곳에 연결되겠죠. 여기도 마르코브니코프,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도 마르코브니코프, 그죠? 옥시순화 반응도 마르코브니코프,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안티, 그죠? 마르코브니코프. 얘야 뭐 위치를 선택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입체 선택성은 여기는 시난티가 다 가능하죠. 탄소 양이온.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고리 중간체는 다 안티죠. 안티. 여기도 안티죠. 그죠? 이 옥시순화 반응도 안티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원할 때 메커니즘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는 중요하죠. 씬 첨가.
맞죠? 얘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신창가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생성물은 그래서 결국에는 RX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여기는 다이할라이드, 그죠? 원투 다이할라이드, 할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할로, 하이드린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다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이드로보레이션도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요거 알코올, 요거 알코올, 요거 알코올이잖아요. 예,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가 수화예요. 이쪽이 간접수화고 이쪽이 무슨 수화다? 직접수화. 그래서 브랜세드 로리산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브랜세드 로리산을 이용했을 때는 직접수화, 머큐리나 보린 같은 루이스산을 이용했을 때는 간접수화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바탕으로 요걸 잘 이해한 다음에 제가 연습했던 건 이렇게 이중결합 그리고 그죠? 이렇게 이중결합의 입착을 잘 표현해주고 여기 프로필기 두고 에틸기 두고 그죠? 2 에틸 1 펜텐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 모든 시약들을 다 반응시켜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가면 이제 어떨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 이런 것들 비교하는 이제 스킬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렸던 대로 생성물의 구조를 못 그려내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고 저랑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은 요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우리가 환원 반응부터 한 거죠. 환원 반응. 그래서 여러분 유기학에서 환원은 항상 탄소와 수소의 결합의 형성입니다. CH 결합의 형성이 이제 환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이런 이중결합에 이런 이중결합에 CH 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소 기체를 넣어요. 근데 수소 기체만 넣으면 안 되니까 금속을 넣죠. 팔라듐. 그죠? 그러면 탄소 단일 결합으로 바뀌면서 그죠? 이렇게 두 수소 원자가 이제 시그마 결합을 만들겠죠. 이렇게 되면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중결합 이루고 있는 탄소하고 이 단일 결합 이루는 탄소의 산화수가 달라지겠죠. 산화수가 감소했을 겁니다. 왜? CH 결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금속 촉매 수소화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금속 촉매 수소화는요, 여러분 이렇게 금속의 표면이 있어요. 그죠? 이 금속의 표면을 우리가 금속 가장 많이 쓰는 PD라고 하죠. 여기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흡착되어 있을 겁니다. H2 기체를 불어넣으면요. 그러면 탄소 이중결합이 평면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겠죠. 접근했을 때 여러분 여기는 이 파이 전자가 이 수소랑 반응하고요. 얘가 다시 전자를 금속한테 주고 얘가 다시 전자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금속 입장에서는 주고받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촉매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수소가 바로 CH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 무슨 첨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 첨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1치환, 2치환, 3치환, 4치환이 있었을 때 흡착이 빠른 속도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와 반응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치환기 개수가 적은 알켄일수록 빠르게 수소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고리 구조에서의 수소화 반응인데 이고리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둘둘 하나 이고리 구조에서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 그죠? 여기다가 H2PD를 하면 H2PD 하면 어느 면에서 우세하게 수소화가 일어날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위쪽에서 접근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다리 이고리 구조를 그리고 둘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있고 여기 이제 CH3를 하나 갖다 붙여 놓으면 이렇게 수소화를 하게 되면 H2 PDC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엔 어디서 접근하게 되더라?
아래쪽에서 접근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메틸기에 의한 무슨 무리 때문이다. 입체 무리 때문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수업 시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는 여기 원카본의 여기는 이 수소에 의한 입체 무리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투카본 브릿지 이 두 수소 원자의 입체 무리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예를 든 구조에선 여기에서는 바로 위쪽에 입체 무리가 작으니까 위에서 어디션 한다고 했죠. 여기는 C 하나, H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H가 두 개예요. 그죠? 아래쪽에서 접근하려면. 근데 하지만 여기를 알킬기로 막아두면 오히려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세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탄소 이중결합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결합을.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원카본에 있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되고 여기 요 H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쪽에 있던 투카본에 있던 이 자리가 바로 여기 H, 여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속 촉매 표면에 수소 기체가 흡착돼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접근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금속 표면이고 여기 수소 H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그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근할 때하고 이렇게 접근할 때는 당연히 이쪽이 더 우세하겠죠. 이쪽이.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요 H를 CH3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입체물이 이쪽이 오히려 더 커지니까 이쪽에서 더 우세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더 우세하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다리 이고리 구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둘둘 하나 이고리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죠? 여기 이렇게 파이 결합이 있으면 지금 피오비탈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위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원자단과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원자단의 입체 무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하게 일어날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리 이고리 구조에서 수소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죠? 화학 선택적 또는 작용기 선택적이다. 제가 쉽게 표현해서 작용기 선택적이다 라고 했죠. 모든 파이 결합이 금속 촉매에 의해서 수소화되지 않습니다. 보통 H2PD를 이용해서 수소화할 때는 보통 이중결합과 여러분 삼중결합을 환원시켜요. 오케이? 뭐 벤젠골이나 그죠? CN 삼중결합이나 CO 이중결합은 보통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 이중결합, 이 카보닐은 누굴 이용해서 환원시키죠? NABH4 또는 여러분 LiAlH4를 이용해서 환원하죠. 맞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 H-를 이용해서 이 탄소의 CH 결합을 형성해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알켄과 알카인 같은 경우는 H-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수소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용기마다 굉장히 효과적인 환원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작용기마다 어떤 환원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숙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비대칭 수소화 반응 얘기하면서 이제 대학원 얘기하면서 한 10분 정도 까먹었나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 후회스러웠는데 그 얘기하고 수업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마지막에 비대칭 합성이란 거 했죠. 비대칭 합성, 에시메트릭 신세시스. 제가 뭐 대학원 때 이런 했던 얘기 비대칭 합성. 그죠? 이것은 순수한 카이랄 분자를 얻는 방법이라고요. 순수한 카이랄 분자, 즉 한 가지 순수한 거울상 이성체를 합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대칭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에시메트릭 신세시스. 그래서 유기화성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순수한 카이랄 분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대칭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게 알파가 0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알파가 0이 되니까 여기 알파가 0이 아닌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카이랄 촉매로 공부를 한 거죠. 카이랄 촉매가 뭐다? 이걸 구조가 어떻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파가 0이 아닌 뭔가가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광학적으로 순수한 분자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맞죠? 한 가지 순수한 거울상 성질을 얻어낼 수 있다. 즉 거울상 초고량이
굉장히 뛰어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킨의 산화 반응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은 산화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